안녕하십니까. 이번 만남에서는 부동산 공법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법 가운데 있어서 부동산에 관한 것을 규제하는 규제법을 부동산 공법이라고 부르는데요. 먼저 공법에 관하여 정리해 보고요. 그런 다음 부동산에 관하여 정리한다면 부동산 공법에 관하여 확실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공법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법이라는 것은 사법과 상대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법이죠. 흔히 우리가 공과 사라고 했을 때 그 공과 사라는 것이 바로 공법 그리고 사법과 관련이 있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내용을 적용시켜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해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정리해 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공법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public law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이런 거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공법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공무원과 관련된 법입니다. 공무원과 관련된 법입니다. 그럼 공무원이 관련된 조직이 바로 국가 조직이 있을 수 있고요. 공공단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들과의 관계는 공공관계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공무원 세계는요. 상하관계, 위아래관계, 수직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무원들로 구성된 조직이 행정청이라고 불리는데요. 행정청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따로 정리해 뒀으니까 신경 쓸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무원들께서는요, 어떤 규제를 정해두고, 규제라는 것은 어떤 한도를 정해두는 것이죠. 그 한도를 벗어났을 경우에서는 벌칙 등을 가할 수도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공법은 당연히 규제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순식간에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법이라는 것은요. 국가의 조직이나 공공단체, 상호간 또는 이들과 개인의 관계를 규정하는 법률로서 공공관계를 수직관계, 즉 상하관계로 규정하는 법으로 행정청이 규제하는 규제법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억지로 외울 필요는 없겠고요. 핵심 내용만 제대로 파악하고 이해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반면에 사법이라는 것은 영어로 private law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쉽게 말하면 프라이빗한 것을 다루는 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달리 말을 하자면 개인, 즉 사인이 관련되어 있을 것입니다. 만인은 평등합니다. 그렇다면 개인, 사인 간의 관계라는 것은 상하관계, 수직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 즉 수평관계를 형성할 것이고 이를 규율하는 어떤 기준을 정해서 처리하는 것을 규율이라 그러죠. 규율하는 법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사법의 핵심적인 내용도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시 한번 더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이라는 것은요. 개인, 즉 사인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의무와 권리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로서 의무가 생긴다는 것은 그와 동시에 권리가 형성된다는 말이 되겠죠. 역으로 권리를 가진다는 것은 그에 따른 의무가 생기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와 권리에 대하여 규정한 법률로서 사인 간의
평등한 관계, 즉 수평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쯤 해두고요.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이제 약속대로 행정청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참고로 적어둔 것이니까 이런 거 외울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행정청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행정 더하기 청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청이라는 것은 바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일컫는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어때요? 순식간에 행정청이 무엇하는 곳인지 그 정의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그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청이라는 것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서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결국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은 국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럼 국토 관련 행정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두 가지 기관과의 관계 또한 수직관계, 상하관계를 수직관계, 즉 상하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즉 위아래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것입니다. 최고 위에 있는 기관이 바로 국가기관이 될 것입니다. 중앙행정기관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국가기관 하자마자 중앙행정기관으로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 전반에 관하여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국가기관이 국토교통부라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고요. 그 수장, 그 우두머리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국가기관, 중앙행정기관 아래에 지방자치단체가 있고요. 그 수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한다는 것 정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또한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데요. 이 또한 수직관계, 상하관계, 위아래 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위에 있는 것이 광역자치단체가 있는데요. 다섯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아래에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시군구입니다. 시군구입니다. 자, 이러한 구로 구성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가요. 구로 구성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특별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서울특별시입니다. 그리고 광역시가 있죠. 광주광역시, 그리고 부산광역시 등과 같은 광역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광역시 안에는요, 구뿐만이 아니라 군이라는 기초자치단체도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 본다면은 부산광역시의 경우에 있어 기장군이라는 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가 있고요. 시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가 있고요. 그리고 세종시와 같은 특별자치시가 있고요. 그리고
제주도와 같은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만남에서는요, 이런 것들이 대단히 길기 때문에 그 첫 글자와 일부를 따서 특별시는 턱, 광역시는 광, 그리고 도는 그냥 도라고 하면 되겠죠. 그리고 특별자치시는요, 자시, 특별자치도는 자도라고 부를 텐데요. 흔히 이 둘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쳐 자시도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자시도라는 것은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를 나타낼 것이고요. 그리고 특광도라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 도를 나타낸다라고 약속을 해 두겠습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 내용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것들만 제대로 이용하면은 부동산 공법 이해하는 거 대단히 수월해질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약속대로 부동산 공법 마무리 정리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공법이라는 것은 앞서 규제법이라고 약속을 해 두었습니다. 그럼 부동산에 관하여 제대로만 정리를 해 둔다면 부동산 공법에 관한 정리는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은요, 민법 제9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동산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안이 불, 움직일 동, 그리고 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산 가운데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을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움직일 수 없는 재산 찾아보신다면 당연히 토지와 그 토지 위에 있는 정착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착물, 특히 건축물 줄여 건물과 같은 것 말입니다. 순식간에 핵심적인 내용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민법 제99조 제1항에서는요,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2항에서는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라고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것은 토지와 정착물, 특히 건축물에 관한 규제법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이고요. 따라서 당연히 부동산 공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 하나는 토지일 것이고요. 쉽게 말하면 땅입니다. 땅. 그리고 다른 하나는 건축물일 것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 맞죠? 자, 지금 이 부분들은요, 수학 시간에 배웠던 집합을 표시하는 방법 가운데서 원소 나열법을 활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점은 외가로 2번까지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외가로 1번은 쌍괄호 4번까지로, 그리고 외가로 2번은 쌍괄호 2번까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체계적으로 공법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고요. 화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예고해 드렸던 대로 먼저 토지 관련 규제법부터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관련 규제법부터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것부터 먼저 다루게 되는지 바로 파악하였을 것으로 믿습니다. 토지 관련 규제법은 4가지가 있는데요. 그중 네 번째는요, 농사를 짓는 땅, 농지에 관련된 규제법입니다.
그게 바로 농지법이고요. 이 농지법은 제4장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나머지 세 가지는요, 한결같이 도시군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어떠미, 즉 최상위에 위치하는 법이 바로 국토,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파악되었죠. 이게 가장 큰 단위 아니겠습니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예, 그 약칭은 국토계획법이라고 합니다. 국토계획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가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예, 이 법률을 보자마자 이것은 도시군이라는 개념이 파악되지 않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법률을 뜯어보면요, 그 안에는 크게 두 가지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광역도시계획이고요. 나머지 하나가 도시군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시와 군이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거 바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지금은 신경 쓸 이유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즉 제2장에서 다룰 내용이요, 도시개발법입니다. 물론 제1장에서는 국토계획법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도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는 것과 관련된 규제법이 도시개발법입니다. 그 다음 제3장에서 다룰 내용은요, 약칭으로 도시정비법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정식 명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입니다. 흔히 더 줄여서 도정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은 법률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법률적인 명칭은, 정식 명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약칭은 도시정비법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은 파악하여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여서 그것을 오랫동안 유지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노후, 불량, 건축물 등이 발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다루는 법이 도시정비법입니다. 어때요? 이 네 가지의 핵심적인 내용도 제대로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약속대로 외가로 2번 건축물 관련 규제법 두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어떠면 즉 일반법이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죠. 다음에 있는 것까지도 관련되어 있는 것 말입니다. 그게 바로 건축법입니다. 건축물과 관련된 규제법 중 일반법,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는 법이 건축법이고요. 건축법은 제5장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가운데 있어서 특히 주택에 대해서 특별히 개별적으로 다루는 특별법이자 개별법이 주택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핵심적인 내용 순식간에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걸 제6장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루게 된다면 부동산 공법은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쯤 해두고요,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